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조경남입니다.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힘드실 것 같아서 9시 반까지 마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활동하고 있는 것을 제가 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데요. 경희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아까도 계속 얘기하셨는데 약초 방송이라고 그 유튜브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팔로워가 거의 40만 명 육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초를 대상으로 방송을 하는 채널 중에서는 좀 큰 채널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먼저 저를 소개하면, 저는 고향이 전라남도 진도입니다. 그 뒤에 보이는 그 다리가 있죠. 저게 진도대교예요. 저게 아마 84년도 정도에 준공된 걸로 아는데,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소풍 갔던 것을 사진을 담아봤습니다. 근데 저를 찾을 수 있겠어요? 찾아보시겠어요? 맨 앞줄에. 맨 앞줄 맞습니다. 맨 앞줄에 두 번째. 자, 오른쪽 노란 옷. 오른쪽 두 번째 노란 옷 아니죠. 자, 힌트를 드리면 저는 항상 중앙을 좋아합니다. 빨간색 옆에 오른쪽, 빨간색 오른쪽, 노트 같은 걸 들고 있는. 자, 제가 중앙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진도에서 나오고, 그리고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사고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5월 달에. 그러니까 이맘때 돌아가셨어요. 그거를 계기로 해서 모두 이제 저희 아버님도 서울로 올라오시고 하셔가지고 저도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대학교를. 근데 저는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는 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방황을 하면서 공부 손 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와야 되는 입장이 돼서 찾다가 찾은 게 삼육대학교였어요. 잘 찾았죠. 그래서 삼육대학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접니다. 삼육대학교 와서 그 첫 해에, 1학년 첫 해에 침례를 받고 그때부터 신앙을 하게 됐는데, 저와 함께 그 첫 해에 또 침례를 받고 신앙을 했던 친구들 몇 있어요. 그 친구 중에 한 명은 지금 현재 이제 삼육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함께 왔습니다. 저 뒤에 친구. 예. 삼육대학교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저분도. 그리고 이제 제가 봉사대를 갔던 사진인데, 저 찾아보시겠어요? 저기 어디요? 좀 굉장히 불만이 많은 표정으로 지금 서 있는, 좀 마른 사람을 찾으면 되겠죠? 예. 누군지 아시겠죠? 반팔 티 입고 있는. 예. 이 중에 목회자가 몇 분 계세요? 예. 자,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대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도서관에서 책을 보면서 딱 제 눈에 띄는 책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식물의 사생활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책이 번역이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제 나중에서 제가 번역된 걸 지금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 식물의 사생활은 데이비드 애튼보로라고, 이게 BBC 기자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식물에 관한 것을 이제 영상으로 남긴 분인데, 이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다루고는 있지만 약간 진화론적 입장에서 책을 쓰셨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딱 보고 내용을 조금 본 거죠. 그러니까 예고편을 본 거예요. 책이 이렇게 번역될 건데 어떤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보고 이 책 정말 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제가 신앙을 한 지 2, 3년밖에 안 됐던 때거든요. 그때에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저자지만
제 눈에는 하나님의 뭔가가 많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책을 사봤거든요. 근데 그 책에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정말 재밌는 책이에요. 제가 오늘 가져오려고 그러다가 그 책을 지금 30년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져오려다가 깜빡 했는데 이 책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식물은 아닌데 안에 씨앗이 있고 날개가 있잖아요. 그 이 날개가 이 씨앗이 그 씨앗의 크기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게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 날개의 크기와 넓이 이런 게 다 달라져야 되는데 이 데이비드 애튼보로는 이게 나무가 했다고 주장을 해요. 나무의 어떤 말하자면 지능으로 이거를 씨앗의 무게에 따라서 날개의 넓이, 크기 이게 다 이렇게 조정이 된다. 굉장히 똑똑한 나무잖아요.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자, 근데 이런 게 우리나라에도 있죠. 이게 단풍나무 열매입니다. 다 보시겠지만 단풍나무 열매도 안에 중앙에 씨앗이 있잖아요. 그리고 양 옆으로 프로펠러처럼. 근데 이 열매의 마찬가지로 무게에 따라서 이 프로펠러 크기도 달라지고요. 다 다릅니다. 이것도 단풍나무가 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작품인 거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책에.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그의 창조력의 기념일로서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는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그의 손으로 만드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었다. 사실상 안식일은 우리에게 만물 가운데서 창조주의 영광을 발견하라고 명한다. 실물교훈 말씀인데요. 안식일은 물론 우리 목사님 말씀 듣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약초를 주로 가르치고 있지만 약초 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이것을 강단에서는 가르칠 수는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강의할 때는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추는 편이긴 하죠.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제가 봤을 때 생명체들끼리 관계를 갖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인 생태계를 그냥 그려놓은 거긴 한데 서로 유관하다는 거는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도 이들 관계에는 아주 끈끈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 지금 떠올려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한테 가장 와닿는 단어를 하나 찾아보시겠어요? 쉼이 좋았더라. 또 대초에. 근데 이제 제 생각은 달라요. 종류대로요? 네. 제가 종류대로를 되게 좋아합니다. 자, 풀과 채소와 나무를 종류대로, 바다와 생물과 하늘의 새를 종류대로,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을 종류대로. 왜 종류대로 만드셨을까요?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서로 주고받는. 데이비드 애튼보로가 쓴 책에 아까 그 식물의 사생활이라는 책에 이런 게 있어요. 식물들은 이 씨앗을 만들 때 이 지방질 껍질로 이제 씨앗을 감쌉니다. 이게 개미나 다른 어떤 곤충들의 먹이가 되기 때문이죠. 굳이 식물들이 지방으로 씨앗을 감싸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떨어지면 번식이 될 수 있다면 지방이 없어도 될 텐데 이 지방은 이 에너지 공급을 하고 개미에게 에너지 공급을 해주고 그 개미의 생장과 발달도 지원을 해주고요. 면역력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식물의 씨앗이 그 번식 자체에만 집중을 한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이 개미에게 또는 어떤 다른 곤충에게 먹이로
주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도토리 나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다람쥐가 도토리 씨앗을 어디다 숨긴다고 하잖아요. 10개를 숨기면 몇 개를 못 찾는다고 하죠. 대부분 못 찾는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 나무의 입장에서 도토리를 파악하고 있었다면 다람쥐의 IQ를 알고 있었다는 뜻 아닐까요? 다람쥐가 멍청해서 10개 중에 대부분은 못 찾을 것이다. 다람쥐를 이용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사실 다람쥐는 일부 자기가 도토리를 먹고 저장을 하고 일부를 찾겠지만 대부분은 씨앗을 번식해주는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자, 방금 이 개미는 이런 씨앗에 이런 좋은 어떤 혜택을 받지만 개미가 또 이 씨앗에게 해주는 역할이 이런 겁니다. 씨앗을 분산시켜 줍니다. 방금 다람쥐처럼. 그리고 천적도 방어를 해준대요. 이 나무 주위에서 이렇게 맴돌면 나무에 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죠. 동시에 이제 토양을 개선해 준데 땅굴을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통기성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비가 내렸을 때 또 빗물이 스며들기 좋아지고요. 그러면서 식물의 뿌리가 더 강해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비료 제공도 해주고요. 여러분 저기 농사를 지시잖아요. 그럼 잡초는 어떨까요? 잡초의 필요성이 있을까요? 네. 잡초의 역할. 근데 우리 잡초 다 뽑아버리잖아요. 아니면 농약 쳐서 다 죽이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잡초를 만드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인간들이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토양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잡초가 많아지면 비가 올 때나 바람이 불 때는 이렇게 슬림 현상 같은 걸 좀 막아줄 수 있고, 이거는 우리가 농사 짓는 입장에서 좀 중요한가요? 예. 자, 양분 순환인데 잡초의 뿌리가 어떤 일부 잡초는 좀 긴 잡초가 있는데 이거는 땅속 그 깊은 곳에서 영양분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장한 잡초가 죽으면 그게 이제 땅의 지표면의 양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속 깊숙한 양분이 이 잡초를 통해서 표면으로 오는 거죠. 자, 그리고 토양 개선, 아까 그 개미가 한 역할처럼 통기성과 배수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처럼 그 데이비드 애튼보로라는 분이 식물의 사생활을 쓰면서 관점을 식물의 입장에서 봤어요. 그래서 식물의 사생활이라고 한 거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종류대로 만드셨잖아요.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건 서로 관계를 가져라. 주고 받는 뭔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나중에 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언의 신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동물로서 어떤 다른 생물에게 봉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름의 나뭇잎과 풀 잎사귀도 다 봉사하고 있고요. 온갖 수목과 관목과 풀 잎사귀들은 사람이나 동물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요소를 발산하면 이게 뭐 산소 뭐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겠죠. 아니면 향기 뭐 이런 거. 아니면 피톤치드? 이것도 포함되겠죠. 사람과 동물들은 그 대신에 수목과 관목과 풀 잎사귀의 생명에 도움을 준다. 꽃들은 향기를 발산하고 그 아름다움을 펴서 세상에 복을 끼친다. 제가 그 김대성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 제가 준비한 건 아닌데 딱 성경에서 하나 찾았거든요. 근데 김대성 목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처음 뵀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저도 유튜브에서 많이 뵀지만 처음 뵀는데 아까 처음 뵀을 때 인상은 유튜브에서 보던 인상은 아니었어요. 인상은 아니었는데 여기 딱 그 설교 강단에 딱 쓰면서부터 여러분도 느끼셨어요?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직업적인 뭔가가 자, 제가 뭘 찾았냐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창세기 1장 역시 창세기 1장인데 여러분 같이 펴보시겠어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복이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복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찾았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절이지만 자 읽겠습니다. 제가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사람에게만 명령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위에 그 전에 창조된 생물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계속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역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만약에 이게 이 다스리라는 표현도 우리가 많이 배우잖아요. 이 잡아먹으라는 뜻은 일단 아닌 걸로 배우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종류대로 만드셨잖아요. 모든 생물들을. 그리고 그들에게도 땅에 충만하라 하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많아져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많아져라. 왜? 교류할 대상들이 막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류의 대상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단둘이면 굉장히 단순한 관계인데. 그래서 근데 이 복이 안식일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2장 1절인가 2절이죠. 2장 3절.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해서 거룩하게 하셨다. 사실 저는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뭐 구체적으로 제가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이 복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시고 충만하게 하셨고 번성하게 하셨고 그들끼리 관계를 갖게 하셨고 그래서 이 안식일의 복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서로 교류하라. 특별히 하나님과 교류하는 그런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하는 것도 안식일의 복이죠. 어떻게 보면.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약초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제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약초 이야기 할 텐데요. 자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 약초 이름을 좀 맞춰보시겠어요? 자 제 손에 있는 그 깻잎이 아니고 오른쪽 다 아시네요? 차조기 이거 먹을 수 있나요? 네, 먹어요. 먹어봤어요? 뭐 맛이 어떻습니까? 찐해요. 찐하다. 그 호불호라고 표현을 하죠. 좋은 맛입니까? 안 좋은 맛입니까? 아 맞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정말 드셔보셨네요. 이거 맛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깻잎은 우리한테 좀 잘 맞지만 이 자소엽이라는 식물은 우리한테 그렇게 좋은 향은 아니에요. 맛도 아니고. 그런데 이 자소엽이 깻잎과 같이 자라고 있죠. 이거는 이란성 쌍둥이처럼 같은 환경에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크기도 비슷하고 생육 환경도 비슷해요. 단지 색깔이 다르고 향기가 좀 다를 뿐이에요. 자, 이 자소엽은 우리는 지금 자소엽이라 하고 있지만 식물학자들은 차즈기라고 해요. 식물 이름은 차즈기고 우리 약초로 이름을 이제 붙였을 때 자소엽이라고 하는 거죠. 이 자소엽은 앞뒷면이 다 자색인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소엽이 이제 날 때가 됐거든요. 좀 있으면 한 5월이나 6월 지나가면서 이제 나올 텐데 이 자소엽이 한쪽 면만 이 자색인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보다는 앞뒷면이 다 자색인 게 더 효과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는 집사님께서 아까 향기 여러분 이 향기 맡아보셨나요? 깻잎 향 나는데요. 깻잎 향 난다는 분들은 절대 아니에요. 깻잎 향은 아니고 독하다고 표현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화장품 냄새예요. 약간 안 좋아요. 그런데 이 향이 있는 게 약효가 좋아요. 이 얘기는 자소엽을 뜯었을 때 향기가 안 나는 것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조건을 여러분 만족을 하셔야 돼요. 앞뒷면이 다 자색인 거, 그리고 향기를 맡았을 때 향기가 아주 강한 거. 이게 약효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소엽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약으로 많이 써요. 전문가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음식으로 따졌을 때는 우리나라보다는 일본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합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소엽, 장아찌. 이 자소엽, 장아찌 담가 보셨나요, 혹시? 안 해보셨죠? 이제 올해 주변에 자소엽 있죠? 집사님 있죠? 자소엽을 뜯어서 장아찌를 한번 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좀 안 좋았던 그 향기가 좀 죽어요. 그러면서 먹을만해집니다. 근데 왜 그러면 먹을만해지는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한테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 자 보세요. 스바즈케라는 음식 이름인가 봐요. 가지, 오이 등을 잘게 썰고 자소엽을 넣고 소금을 뿌려 절인 것. 장아찌인데 자소엽을 넣은 장아찌입니다. 일본 음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들어봤을 만한 건데 우메보시라고 아세요? 아닌데 우메보시 들어보셨을 텐데요. 안 들어보셨어요? 앞에 있는 이게 뭐처럼 보이십니까? 방울토마토가 아니고 매실이에요. 매실인데 우리나라는 매실을 설탕에 많이 담잖아요. 일본은 소금에 절입니다. 그리고 소금에 절일 때 자소엽을 섞습니다. 그러면 색깔이 매실 색깔이 이렇게 변해요. 근데 이렇게 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변하는 이유가 아니고 자소엽을 넣는 이유가 있어요. 자소엽은 가장 핵심적인 효능이 뭐냐면 항균 작용이에요. 균을 못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소엽이 음식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음식이 변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게 자소엽 하면은 음식 변질을 막는다. 방부 효과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소엽 개떡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했던 거거든요. 옛날에는 지역에 따라 자소엽을 첨가한 떡을 만들었는데 자소엽을 첨가하면 상온에서 열흘가량 떡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소엽이 들어가면 일단 미생물이 못 살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이제 자소엽을 이제 자랄 때 여름에 성해지거든요. 여름에 따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음식에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러니까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장아찌를 만드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도 이거 뭐 하잖아요. 이런 것들 하잖아요. 음식들. 이럴 때도 자소엽을 넣으시면 되고. 여러분 제가 직접 해봤는데 우리 매실을 올 말이나 6월 초에 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매실만 담궈 놓잖아요. 여기다 자소엽을 넣으면 색깔이 딱 이 색깔이 됩니다. 색깔 예쁘지 않아요? 굉장히 예쁘죠. 근데 이 색깔이 되면은 방금 전에 자소엽 효과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부제 역할을 하죠. 항균 작용이 강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전기가 끊어질 거를 대비하시니까 필요할 수도 있겠군요. 그럼 자소엽은 꼭 있어야 됩니다.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사진 봐보세요. 된장을 담아놓고요. 자소엽을 위에다 깝니다. 어떤 효과를 노린 걸까요? 금방 아시네요. 곰팡이가 슬지 않습니다. 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떠나서 자소엽 효과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거예요. 자소엽은 여기서 말하는 곰팡이 균을 못 살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사진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실제로 우리 조상들은 김치 담글 때 자소엽을 넣었대요. 그러면 그 김치가 어떻게 될까요? 잘 쉬지 않아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자소엽에 대해서 꼭 지금 이제 올해 농사를 시작하셨으니까 자소엽도 한번 씨앗을 구해서 뿌려보시기 바래요. 근데 이게 잘못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소엽은 번식력이 매우 강합니다. 잘 죽지 않아요. 굉장히 강해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서 뿌려놓으면 나중에 내년에 그거 뽑아내는데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뿌리셔야 돼. 적당히. 귀하지 않아요. 없는데 이거 우리나라 전역에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구해서 뿌려 보시기 바라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효능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윌이라는 요구르트 아시죠? 네. 그러니까 윌에 자소엽이 들어간 거 혹시 아시나요? 몰라요.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윌에 이 자소엽 진액이 들어가는데요. 목적이 뭐냐면 헬리코박터 균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사진에 저기 밑에 보면 차조기 농축액이라고 보이시나요? 이 차즈기가 원래 맞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지금 차조기라고 해놨어요. 차조기 농축액. 사실 윌이라는 요구르트의 그 디자인 색깔을 보시면, 여러분 디자인 색깔 이 색깔이잖아요. 이 색깔이 혹시 자소엽하고 비슷하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사실 윌을 만든 한국 야쿠르트에서는 이 요구르트에 자소엽이 들어갔다는 걸 강하게 강조하고 싶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지금 이거는 광고 멘트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대국민적으로 여기 자소엽 들어갔어요 라고 광고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소엽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는 실패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자소엽이라는 약이 아까 뭘 죽인다고 그랬어요? 균을 죽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방부 효과가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이걸 먹으면, 몸속에 있는 균을. 그렇죠. 내 몸속에 있는 균을 죽이는데 대표적인 게 헬리코박터 균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헬리코박터 균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균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해서. 근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스트레스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위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일단. 근데 위 기능이 떨어지면 그 기능이 떨어진 그 틈을 타서 균이 번성을 합니다. 사실 균이라는 거는 기능이 좋으면 번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 균이 사나요? 고인물에 살잖아요.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위는 고인물이 됩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제 기능을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균이 살 수 있는 호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헬리코박터균이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이 자소엽을 여러분이 음식에 아까 어떻게 드시라고 했죠? 장아찌 해서 드시고 또 등등 매실, 청에도 넣으시고, 혹시 지금 떠오르는 생각 아이디어 없으세요? 또 이거 어디에 넣으면 좋겠다. 소금을 만들면 좋겠어요. 소금. 자소엽을 넣은 소금. 네, 그 소금이랑 섞어서 네. 한 3개월, 6개월 숙성시키면 그걸 이제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그 소금을 말려서 갈면 자소엽 소금이 돼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 있으세요? 이거는 이제 제가 요리사가 아닌 입장에서, 예? 김밥 잘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김밥 쉬는 거를 우리가 항상 경계하잖아요. 자소엽 넣으면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풍 갈 때 자소엽을 넣으시면 돼요. 그럼 잡채에 넣어도 되겠네요. 잡채에 넣으셔도 되겠죠.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시중에서 마트에서 자소엽을 판매하는 걸 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자소엽은 사실 음식이기도 하지만 일본에서는 음식으로 많이 써요. 근데 일본에서 음식으로 많이 쓰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이냐면 균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긴 한데, 일본 음식이 해산물이 많죠. 해산물로 인한 식중독 발생도 많잖아요. 이거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횟집 가시면 그 회 밑에다가, 우리 회 잘 안 먹죠? 근데 드십니까? 회 밑에 깔아주는 것들이 다양하죠. 그 중에 자소엽을 깔아주는 횟집 가보셨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나요? 우리는 이 재림교인들은 굉장히 검소한 분들이라서 자소엽을 깔아준 횟집은 안 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자소엽 깔아준 횟집은 굉장히 고급 횟집입니다. 왜 깔아줄까요? 그쵸. 이 진짜 고급 회면 비쌀 거 아니에요. 이거 먹고 식중독 걸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요리사들은 다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상식이 아니고 지식이에요. 그들한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하실 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소엽을 넣으면 상하지 않는다예요. 그렇죠? 김밥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자소엽이 이건 물어보죠. 마트에서 판매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깻잎을 뜯어다가 냉장고에 보관한다고 했을 때 대략 며칠 보관할 수 있죠? 그러니까 먹을 만한 상태로 며칠 보관됩니까? 2, 3일이요? 씻어 놓으면 금방 죄송합니다. 여러분 냉장고 성능이 다 다르다는 걸 제가 잘 몰랐어요. 제가 볼 땐 상당히 오래 가던데요? 오래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소엽은요. 따자마자 시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트에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빨리 시드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소엽을 내가 음식에 활용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으세요? 그렇죠. 현장에서 그냥 장아찌를 담가버린다. 또 여러분 정말 똑똑하시네요. 아예 말려버려야 됩니다. 금방 시드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말려버리시면 돼요.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서 모든 음식에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찌개를 끓일 때 넣으셔도 되고 뭐 반찬 뭐 버무릴 때 조금씩 넣으셔도 되고 그러면 그 음식이 잘 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효과가 나옵니까? 헬리코박터균을 죽이는 음식이 돼요. 그게 김치도 그렇고 모든 반찬이 그래요. 그래서 이 헬리코박터균은 위염, 위궤양을 만드는 시초가 되죠. 그리고 나중에 위암까지도 진행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재림교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자소엽을 이용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헬리코박터균이 많은 이유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재림교인이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자소엽이 좀 이따가 얘기 또 하겠지만 헬리코박터 균을 죽이는 효과도 있지만 소화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소화를 잘 시켜요. 근데 그 소화불량의 원인이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원인일 때 가장 효과가 좋냐면 신경성 소화불량일 때 가장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현대인들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최적화된 약초 중에 하나가 자소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소엽 샴푸 시중에서 좀 판매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것보다도 예전에 잘 들어보세요. 자소엽, 어성초, 녹차 이거를 술에 담궈요. 그리고 한 며칠 담갔다가 그거를 머리에 뿌리면 머리가 막 난다. 이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거 전국적으로 광풍이 일었던 사건이 있어요. 이거는요. 근데 자소엽이 왜 그러냐면 이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데 사실 천연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연물은요. 하나의 효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만 보더라도 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잖아요. 저는요. 집에 가면 설거지도 잘하고 청소도 잘해요. 밖에 나오면 강의도 하고요. 또 친구들하고 이렇게 뭐 운동도 열심히 잘해요. 다기능이에요. 다기능. 근데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소엽은 염증을 없애는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머리에 두피에 염증이 생기면 머리가 잘 빠지거든요. 이 염증을 없애버리니까 머리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잘 안 빠지는 거죠. 그 효과 때문에 자소엽을 넣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공무원 특강을 아주 많이 하거든요. 한 달에 몇 번씩 특강을 다녀요. 근데 이 공무원들 하남시 공무원 특강을 갔었는데 자소엽 이 얘기를 하니까 번쩍 손을 들더니 나는 이걸로 밥을 해 먹는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해요. 자소엽을 넣어서 밥을 해 먹는데요. 그러니까 자소엽을 물에 담갔다가 물이 우러날 거 아니에요? 그 물로 밥을 하는 거예요. 그 밥이 이렇게 약간 불구스름해집니다.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밥을 해 드세요? 라고 했더니 깜짝 놀랄 만한 답을 하는데
자녀가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어디서 들었는지 이게 효과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밥을 해 먹었는데 그럼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니까 좋아진대요. 자, 여러분, 자소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연물은요, 하나의 기능만 있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일단은 방부 효과가 있습니다. 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염증을 없애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샴푸에도 들어가고요. 밥에 넣었을 때도 역시 염증을 없애는 효과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이나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연구를 해보면 자소엽은 항암 효과까지 연결이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천연물은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상시로 먹는 모든 음식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들은 다 항암 효과가 있어요. 그게 강한 효과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약이다라고 표현할 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축구 좀 잘하게 생겼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강의가 안 돼요. 강의 진행이 안 돼요. 축구 잘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저를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 뽑는다 하면 여러분 찬성 반대? 반대. 예, 감사합니다. 저를 대표 선수로 뽑으면 절대 안 되죠. 예. 좀 차겠지만 잘 차지는 않겠잖아요. 근데 손흥민을 대표 선수로 뽑겠다. 오케이.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연물 중에 손흥민처럼 축구를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특정 분야에서. 그런데 뭐 좀 하기는 하는데 뛰어난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약이라는 것도 많은 수많은 천연물 중에서 어떤 효과가 정말 뛰어난 애들을 딱 뽑아가지고 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약이 그러면 다른 효과는 없느냐?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만큼 못하는 거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예, 암환자 드셔도 돼요. 전혀 손해볼 건 없어요. 근데 이제 효과가 훨씬 더 강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암 효과는 자소엽을 일단 추천하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용어긴 한데 자소엽에 들어가 있는 주요 성분입니다. 루테올린, 올레아놀릭 애시드, 우르솔릭 애시드, 로즈마릭 애시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소엽에 들어가 있는 주요 성분들인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항염증 효과도 나타내고요. 항암 효과도 나타내고요. 그리고 방부 효과도 나타내는 주요한 이 성분들인 거죠. 자, 이 성분들을 이제 인간들이 딱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성분들이 효과가. 그래서 이렇게 식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방금 그게 우르솔릭 애시드, 루테올린, 그 다음에 로즈마릭 애시드 이런 것들을 추출해 가지고 딱 이렇게 기능성 식품으로 만든 거예요.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자소엽을 먹는 게 좋을까요? 왜요? 왜? 비슷한 답을 하시긴 했었어요. 근데 제가 내일 시간이 되면, 내일 아침에 시간이 되면 이 얘기를 할 텐데요. 사실 천연물 속에는 성분 딱 하나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양한 성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분들 중에 일부는요,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이런 성분들처럼 우리한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학에 필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용 못하지만, 우리 몸속에 사는 미생물들한테는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추출해버리잖아요. 그럼 이거는 미생물한테 줄 거는 아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추출해서 먹으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성분은 바로 그냥 들어와요. 자소엽 먹는 것보다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종류대로 만드셨잖아요. 사실은 우리 몸속에도 종류대로가 많거든요. 우리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종류대로 만든 미생물들한테도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음식을 그대로
그 엘렌지 화이트 여사가 항상 강조하는 게 최소한의 요리, 그러니까 요리를 이렇게 단순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먹으면 우리 몸에도 이렇게 성분들이 들어오고 우리 몸속에 있는 다른 어떤 생물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 사이클을 돌거든요. 우리 몸속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도움이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 10분도 안 남았어요. 자, 잎은 자, 자소엽을 뜻하는 거예요. 잎은 강한 햇빛과 미생물의 공격을 받아요. 받을 수 있죠. 아까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 빠뜨렸는데 여러분 농사를 주로 하시니까 하나 힌트 하나 드릴게요. 좋은 아이템 하나 드릴게요. 자소엽이 미생물을 억제한다고 했죠. 항균 작용. 여러분 고추를 심어 놓고요. 중간중간 자소엽 심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요? 벌레가 맞아요. 아까 저기 장로님께서 그 농약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은행잎도 들어가죠. 또 뭐 들어가요? 전체벌이라고 유황. 유황. 그리고 뭐 목초액. 목초액 들어가고. 여러분 이 혹시 고삼은 안 넣습니까? 네? 고삼. 고삼은 고삼 쓰죠. 고삼도 이 유기농 농약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고삼. 옛날에 할미꽃 뿌리. 요즘 할미꽃 뿌리가 많이 없어서 쓰면 안 되지만. 자, 잎은 그러니까 자소엽을 농작물 주위에 심으세요. 그래야 병충해가 좀 덜 합니다. 잎은 강한 햇빛과 미생물의 공격을 받고 뿌리는 땅속에 서식하는 미생물과 싸워요. 식물은 이들과 싸움에서 이겨야 살아남아요. 그래서 식물은 특별한 화학물질을 만들어내고 그들의 공격에 대응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냥 인간이 생각해낸 거예요. 이 구절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물질을 우리가 보통 파이토케미칼이라고 일컫죠. 파이토케미칼 많이 들어보셨죠? 자, 식물 속에 들어가 있는 화학 물질인데 식물 자체에서는 경쟁 식물의 생장을 억제해요. 나 공격하는 애들, 아니 옆에 사는 애들을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미생물, 해충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사람 몸에 들어가면 항산화 작용,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작용, 아까 자소엽처럼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아스피린도 그렇고요. 말라리아 특효약인 퀴닌, 이거는 개똥쑥에서 추출합니다. 개똥쑥. 발암물질 생성하는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등이 이게 대표적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파이토케미칼은 자소엽으로 따지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 파이토케미칼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무슨 뜻이냐면 자소엽이 지금 강한 햇빛, 그 다음에 주위에 사는 미생물, 또 옆에 사는 식물, 그리고 땅속에 사는 미생물 이런 것들의 공격을 받잖아요.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물질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주위의 식물들을 못 살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자기는 살고.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의 생각이거든요, 사실. 이 해석은 제 해석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과학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종류대로. 왜? 서로 간에 상관이 있게 만든 거죠. 근데 그 상관 중에서 어떤 힘센 놈이 너 못 살게 만들고 이런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이 성문실어 안급지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성문에 불이 났어요. 성문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이 성문에 불을 끄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연못에서 물을 퍼다가 성문에 불을 껐습니다. 그 결과로 이 연못에 있는 물이 다 말라가지고 고기가 죽었습니다. 자, 근데 성문과 이 물고기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불이 난 상황이 아니었다면 아무 관계가 없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문은 생물체도 아니잖아요. 무생물이잖아요. 일단. 근데 이들은 관계가 별로 없어 보여요. 하지만 불이 났다면 아주 중요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종류대로 만드셨잖아요. 종류대로 만드신 무수한 생명이 있을 텐데 이 생명들이 우리하고 관계 없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이 있다고 하잖아요. 좋은 미생물, 나쁜 미생물 있다고 하잖아요. 한번 본 적 있어요? 아마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 미생물의 존재, 우리가 상관없어 보이고 생각도 안 하고 사는데, 근데 사실 무지무지 관계가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종류대로 만드신 이 생태계는 하나도 빠짐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사실 아까 어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 살기 위해서 다른 존재를 억제하는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한다면 햇빛은 자소엽에게 강하게 내리쬐죠. 근데 그 자소엽은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낸다 이거거든요. 하지만 달리 해석하면 이 햇빛이 자극을 줘야 그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자극을 줘야 만들어져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은 식물을 심어놓고요. 자소엽이라고 칠게요. 실제로 그러거든요. 가소엽을 햇빛이 안 드는 데다 키워보세요. 그럼 보라색이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짜 안 나와요. 적당한 햇빛이 가해졌을 때 이 물질이 생성이 돼요. 자, 똑같은 예로 주변에 미생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소엽을 괴롭히는 미생물들. 그러면 얘네들은 무슨 앙심을 품고 자소엽을 공격할까요? 원수졌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이 미생물들이 자소엽에게 뭔가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소엽도 이 미생물들한테 분명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뭔가를 할 수도 있어요. 서로 간에 관계가 돼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종류대로 만드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인간들에게는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잖아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거는 서로 그러니까 관리하라는 느낌으로 본다면 이 세상 이 천연계를 인간에게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청지기? 청지기 개념으로 잘 가꾸고 그 조화롭게 만들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이죠. 그게 복이죠. 그리고 안식의 복은 거기다 더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도 있고 천연물과도 교통도 있고. 자, 제가 산삼을 캤습니다. 여러분 안 켜보셨죠? 예. 켜보셨어요? 여러분 산삼과 오른쪽에 있는 인삼 어떤 게 효과가 더 좋습니까? 산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바람과 적당한 햇빛과 주변에 미생물도 있을 테고 어찌 보면은 멧돼지가 손상을 줬을 수도 있어요. 약간 어떻게 표현하면 악조건인 거죠. 근데 인삼은 다릅니다. 인삼은 사람이 이렇게 딱 그늘도 해주고 중요한 것은 비료를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실 안에 화초를 키우는 것처럼 성장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농약도 줍니다. 농약을 준다는 거는 주변에 있는 미생물을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곤충을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왜? 그 곤충들은 사실은 놔두면 인삼의 어떤 물질을 인삼의 주요 성분이 뭐죠? 사포닌. 사포닌을 만드는데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텐데 그거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사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뿌리가 커지잖아요. 무처럼 커지잖아요. 근데 산에서는 그렇게 커지지 않거든요. 절대. 자, 이렇게 보신다면 종류대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소통을 하면서 뭔가 물질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 간에 눈빛을 교환하면서 사랑도 발견하고 뭐 그렇잖아요.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좀 속상한 일도 있으면 좀 다르겠지만 하여튼 서로 간에 어떤 자극을 주면서 교통을 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거의 끝났습니다. 자연의 경이롭고 아름다운 사물들을 보라.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의 필요와 행복을 채워주는 자연의 수많은 방법들을 생각해 보라. 예.
자, 이거는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큰 효과를 주는 들의 단순한 약초들을 주셨다. 약초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약초라고 한 거는 사람들이죠. 이건 약초야. 이건 약초 아니야. 이거는 사람이 나눈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약초라고 나누시진 않았을 텐데 더 좋은 거를 그냥 효과가 좋은 거를 그냥 나눴을 뿐입니다. 자,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기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약초들이 땅에서 자라도록 하셨으며 만약 우리들이 그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오늘 좀 이해하셨죠? 자소엽에 대해서는. 네. 이해하고 올바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사용법도 배우셨나요? 네. 예. 사람들은 오늘날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력보험 기별 2권에 약초에 대한 글이 조금 나옵니다. 다른 어떤 예언의 신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 여기만 좀 나오더라고요. 자, 병에 걸렸을 경우에 만약 모든 가족들이 이러한 약초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받았더라면 많은 고통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병에 걸렸을 경우에 약초들을 활용하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초에 조금 더 관심을. 근데 제가 사실 우리 친구하고 같이 오면서요. 좀 일찍 왔잖아요. 오늘 우리 4시에 왔나요? 3, 4시에 온 것 같은데 오면서 이 주변에 산행을 좀 하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복장이 이런 복장이 아니었잖아요. 산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단양교회 온다는 게 너무 설레가지고 그랬는지 카메라를 안 들고 왔어요. 충전까지 다 해놨거든요. 핸드폰을 찍을 수는 없어요. 해상도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와서 이제 여러분과 같이 했었는데, 예.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약성분이 만들어진다. 이거를 제가 좀 목사님처럼 참 결론을 잘 냈으면 좋겠는데 결론 잘 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자소엽에 대해서? 네. 어떤 게 질문 있으세요? 설사 나거나 장염 있을 때 자소엽이 효능이 있을까요? 그거는 자소엽보다는 여러분 혹시 이 경상도 쪽에서는 그거를 방아풀, 방아님 아세요? 방해. 예? 방해. 쬐끔하지 않는데 잎이 좀 큰. 민트. 열매는 빨갛고 비슷해요. 뭐가 빨개? 열매가 빨갛고 젊었을 때는 파랗다가 늙으면 빨개져요. 열매가 빨갛지 않는데 그게? 서로 다른 거를 얘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기 생선 같은 거 요리할 때 넣어서. 맞습니다. 그겁니다. 비슷한 생선 요리할 때나 이럴 때 넣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는 먹지 않지만 추어탕 같은 거 넣을 때 넣잖아요. 그러니까 그 잡내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고 하는데 방풍 아닌가요? 방풍 아니고 냄새나. 그게 지금 얘기하는 설사나 복통 설사에 좋은 약이에요. 예, 사실 그거는 향이 좋고 맛있습니다. 어떤 거야? 어떤 게 설사나 장염인가요? 자, 여러분 잠깐만요. 이제 끝내겠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5분이 지나. 제가 수업 시간을 딱 정확하게 맞추는 게 여기서 특기인데. 괜찮아요. 자, 여러분 공식적인 명칭은 그게 방아잎이 아니고 배초향. 배추할 때 배. 초자는 초가 상관할 때 초. 향기할 때 향. 배초향. 이게 인터넷 찾아보세요. 배초향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근데 이게 여름철 복통 설사에 좋습니다. 사실 이것도 음식에 넣으면 너무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네. 젤리를 샐러드 할때 예. 그거를 잘게 썰어서 같이 샐러드하고 넣어 먹으면 건강에 좋죠. 맞죠? 맞아요. 지금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초향을 샐러드에 조금 넣으시면 향도 좋고 사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배초향도 소화를 잘 시킵니다. 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왜 요양원에서 그거 많이 써요. 좋습니다. 장염에도 좋아요.
장염에 좋습니다. 원래 그게 우리가 토사광난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토사광난 할 때 쓰는 약이 배초향입니다. 자서엽이 농약에 쓰이는 이유가 있어요. 농약에 쓰이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생물, 그러니까 균을 억제하는 효능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곤충들도 달라붙지 못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기 항균이 있기 때문에 미생물을 못 자라게 하니까 에피는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에피토말. 그럼 미생물을 못 자라게 하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실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항균 물질들은요, 천연 항균 물질들은 좀 해충 위주로 억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유익한 균을 억제하지는 않아요. 예.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럼 어쨌든 몸에 염증이 있고 이런 것에는 자수액이 아주 효능이 네, 좋습니다. 탁월하네요. 자, 저는 맞출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가시는 거예요. 제 책임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염증이 있다. 네. 염증이 암으로 가잖아요. 나중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염증 상태에서 이거를 멈추게 하는 그런 특효 약초가 있다면 자수액 말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 염증이 나중에는 암이 되거든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죠. 그러니까 염증 단계를 없애기 위해서도 사실은 현대의학자들도 매우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아스피린 같은 거를 예전에 보면 매일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뭐 어쩌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뭐 혈관 건강 이런 걸 떠나서 아스피린은 소염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염제를 계속 먹어주면 염증이 사그라들기 때문에 암이 되는 걸 좀 막아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불완전한 거거든요. 이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부작용도 있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건데 천연물 중에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들을 찾으면 되겠죠. 근데 그 중에 여기 이 교회 마당에 있는 아주 무성하게 자라는 민들레가 좋습니다. 흰민들레. 흰민들레, 노란 민들레. 자, 흰민들레, 노란 민들레가 노란 민들레는 외래종, 흰민들레는 토종, 땡. 노란색도 토종이 있습니다. 있죠. 집사님이 명확하게 아시네요. 꽃잎이 드문드문한 게 토종입니다. 외래종 민들레는 촘촘합니다. 꽃잎이 빽빽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정말 다수의 사람들이 하시거든요. 그럼 토종 민들레가 좋아, 외래종 민들레가 좋아 했을 때 당연히 우리는 토종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거는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토종 그러니까 민들레 연구는 다 외래종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종이 좋다라는 근거는 과학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냥 흰게 토종이라고 그러잖아요. 흰게. 하얀 게 토종. 하얀 건 토종이 맞아요. 근데 꽃이 노란 것도 토종이 있다라는 걸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노란 것이 다 외래종이다 이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은 민들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항염증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민들레를 꾸준히 드신다면 그러니까 암을 예방하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실제로는. 제가 이거는 아주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제가 지금은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방송 활동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프로도 있고 모르시는 프로도 있을 텐데 제가 MC를 했었거든요. 근데 MC를 할 때 첫 MC 활동을 어떤 사람한테 갔었냐면 아까 영월 사시나요? 영월 예? 영양 사세요? 아까 영월이라고 했는 것 같아요. 제가 첫 촬영을 영월로 갔었는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폐암 걸린 여성분인데요. 병원에서 이제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더 이상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정 이입을 해보세요. 얼마나 낙심이 크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도시 사람인데 이 영월에다가 집 지었고 이제 생을 이제 여기서 보내겠다 하고 왔는데 그게 저를 만나기 10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살아 있었다는 뜻이죠. 근데 그분이
매년 해서 먹는 게 민들레 김치였어요. 근데 사실 민들레는 염증 없애는 효과가 되게 좋아요. 폐에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민들레 너무 많지 않아요? 민들레 채취하셔가지고 김치 드셔보신 분. 민들레 김치. 오, 많이 드셔보셨네? 쓴데 맛있어요. 꼬들빼기보다는 덜 써. 그쵸. 고들빼기보단 덜 쓰고요. 쌉쌀하게 맛이 괜찮아요. 예. 그래서 민들레 김치도 많이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민들레가 하얀색, 노란색, 하얀색. 그러니까, 외래종도 해도 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자, 여러분 외래종 민들레가 대부분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래종을 드셔도 됩니다. 외래종의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염증이 있을 때 통증이 또 오잖아요. 네. 근데 통증도 이게 잡아주죠. 하얀 면질레 쓰면 네? 자꾸 되겠다. 염증이 있을 때 우리 몸에 염증이 있을 때 통증도 오잖아요. 네. 통증에도 이게 좋은가? 아, 이거는 너무 범위가 넓은 질문이라서 답을 하기가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당연히 염증이 있으면 붓고 아픕니다. 통증이 따라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통증에도 민들레가 좋냐 이 얘기거든요. 당연히 좋을 수 있는데 그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면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할 때는 민들레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염증이거든요. 그쵸. 우슬. 저기 여러분, 저가 가고 난 다음에 집사님을 필두로 약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리통 이러면 뭘 쓰죠? 생리통에는 저는 이제 약초를 가르치는 사람이라서 음식은 지금 떠오르지 않고요. 약초를 하나 얘기해라 하면은 청궁 아세요? 청궁? 청궁 모르시는? 봉화 여기서 오셨잖아요. 봉화. 청궁 농사 거기서 많이 져요. 그 약초 농사 많이 져요. 봉화에. 춘향면에. 거기 청궁도 져요. 당귀도 짓고. 예. 그거를 요리를 해서 먹는 거. 예, 1단기 농사 많이 짓죠. 예. 여러분 끝낼 생각 없으신가요? 저한테 화살을 돌리지 마세요. 민들레가 또 약이 된다는 말이 많거든요. 아니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우리 거니까 토종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근거는 없습니다. 아니, 교수님, 하얀 민들레가 흔하지는 않아요. 흔하지 않죠. 민들레가 그러면 저기 일편단심 민들레야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왜 생겼을 것 같으세요? 외래종 민들레는 그 종류와 상관없이 수정을 합니다. 근데 이 토종 민들레는 토종끼리만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토종의 숫자가 늘어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외래종에 비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일편단심 민들레는 토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토종 심어서 그래가지고. 민들레 캔을 버리느라고 냈었지. 자, 오세훈 집사님 뭐라 하셨습니까? 민들레 뿌리하고 잎하고의 효능은 약은 민들레를 약으로 쓸 경우에는 뿌리부터 위까지 다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서 하진 않습니다. 뿌리가 더 효능이 있지 않겠어요? 하얀 민들레. 그리고 뿌리는요, 특별히 민들레 뿌리는 우리 교회 분들은 요즘은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는 쪽으로도 많이 가셨던데 커피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민들레 뿌리가 커피 맛이 납니다. 민들레 뿌리를 말려가지고 차 덮는 것처럼 덮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커피 내리듯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색깔도 커피고요, 맛도 약간 커피처럼 나옵니다. 그렇게 드시면 건강에도 좋고 차 맛도 나니까. 여기까지 하시죠. 예, 왜냐하면 자야죠. 내일 저는 6시 반에 일어날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보통 기상을 6시 하거든요. 빨리 씻고 6시 반에 여기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천연물 중에서 특별히 약초를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 건강을 도모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약초를 활용함으로써 저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일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